계란을 하나 깨뜨릴 때마다 혹시 내 몸속 숨은 힘을 깨우는 열쇠를 손에 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세월 동안 계란은 건강식품의 상징이자 동시에 심장에 해롭다는 오해 속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에 계란 2개만 먹어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식품업계가 알려주지 않는 계란의 놀라운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신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단순한 식습관이 뇌를 깨우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효과가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야기 중 일부는 아침 식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몸속 복잡한 시스템을 따라가며 이 작고 소박한 계란 안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계란의 힘을 건강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매일 계란 2개를 먹을 때 내 몸에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영양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르니까요.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먹는 계란 2개. 그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몸속 변화를 여는 열쇠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13가지 중요한 변화를 하나씩 거꾸로 짚어보며 계란이 우리 건강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맑은 피부, 또렷한 집중력, 탄탄한 근육, 그리고 더 길어진 삶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침 식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13번. 껍질 속 보물 계란의 영양은 왜 특별한가요?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깨뜨리는 그 계란 하나에 몸을 지탱하는 모든 에너지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계란은 오랫동안 완전 식품이라는 칭호를 받아왔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크기는 작아도 그 안에는 우리 몸이 매일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계란 2개만 먹어도 그 자체로 하나의 종합 건강 패키지가 완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큰 계란 하나에는 약 6개 고급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완전 단백질입니다. 근육, 피부, 모발, 면역세포까지 이 모든 조직의 유지와 재생이 이 단백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양을 담고도 계란 하나는 고작 78칼로리입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음식은 흔치 않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면역력을 지키고 시력을 보호하며 비타민 B12는 뇌 기능과 적혈구 형성에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와 뼈 건강과 칼슘 흡수에 중요한 비타민 D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간과되지만 혈액 음고와 뼈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K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무기질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튼튼한 치아와 뼈를 위한 인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뇌 기능을 돕는 콜린이 풍부하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콜린은
계란이 가장 뛰어난 자연 공급원입니다. 한마디로 계란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박하면서도 완벽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계란과 심장 건강의 놀라운 관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번. 계란과 심장 건강의 뜻밖의 연결고리. 예전에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심장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은 훨씬 더 정교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식이 콜레스테롤은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 혈중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의미하게 올리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섭취량이 늘어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내분비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여 균형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계란은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이 HDL은 간에서 과잉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결과적으로 동맥 내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게다가 계란 속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심장병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을 완화해줍니다. 여기에 더해 단일 불포화 지방과 다중 불포화 지방산 같은 좋은 지방들이 혈중 지질 균형과 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심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1개 정도의 계란 섭취가 심장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2개까지도 균형 잡힌 식단 속에 포함된다면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나 심장질환의 병력이 있는 분은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때 오해받았던 계란은 이제 오히려 심장을 지켜주는 동반자일지도 모릅니다. 11번. 아름다움을 지키는 숨은 비결. 바로 계란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손톱이 쉽게 갈라지며 피부의 생기가 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품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몸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영양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매일 아침 드시는 계란 2개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발과 손톱의 구조를 이루는 케라틴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란은 이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기 쉬워지며 손톱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계란 2개는 이 중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또한 계란에는 비오틴 즉 비타민 B7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머리카락과 손톱을 단단하게 만들고 피부 건강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흰재만 비오틴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대부분은 노른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 역시 피지 분비와 세포 재생을 도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모발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콜린은 피부 세포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뇌를 보호하면서 피부에도 생기 있는 인상을 더해줍니다. 이처럼 계란 2개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몸 안의 활력까지 바꾸어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피부 바깥이 아닌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10번. 근육을 위한 자연식 보충제 계란이 보디빌더나 운동선수들의 식단에 늘 빠지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운동선수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계란은 필수 식품이 되어야 합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의 대표 주자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계란 1개에는 약 6개 고급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 그 이상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지키고 회복시키는 힘의 원천입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은 운동 후 손상된 근육 조직을 복구하고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계란은 생체 이용률이 매우 높아 몸이 단백질과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 후처럼 영양 흡수가 중요한 시점에 더욱 큰 이점을 줍니다. 단백질 외에도 철분과 인 같은 무기질은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 재료이며 에너지 생성을 돕는 비타민 B군 역시 계란 속에 풍부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비타민 D는 노화에 따라 줄어드는 근육량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은 근력 저하, 균형 감각 상실,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계란은 근육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지키는 데 있어 누구에게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체력과 자립성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아침부터 계란 2개를 식단에 더해보시길 권합니다. 9번. 오래 사는 삶의 열쇠. 바로 계란 누구나 바라지만 누구나 쉽게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조용히 올라와 있던 계란 2알 속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계란은 자꾸 흔하지만 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식품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항산화제, 건강한 지방,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 심지어 일부 암의 위험까지 낮춰준다고 밝혔고, 이 모든 조건을 계란이 충족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계란 속 콜린은 뇌 건강을 지키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며 대사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조용한 염증이라 불리는 만성세포 염증을 줄여 세포 노화를 늦춰주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계란이 근육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근감소증은 낙상골절, 자립성 상실로 이어지기 쉬운데 계란 속 단백질은 이를 막는 중요한 보호막이 됩니다. 게다가 항산화 물질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 조기 노화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처럼 계란 2개는 단지 배를 채우는 아침 식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과 자립을 지키는 하루의 작은 습관이 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앞으로의 시간을 더 건강하게 누리고 싶다면 계란을 더 이상 평범하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8번. 굶지 않고 체중을 줄이는 똑똑한 방법. 계란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항상 실패로 끝났다면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배고픔과의 싸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도와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해 한 끼에 2알만 먹어도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장내에서 포만 호르몬인 펩타이드 Y와 콜레시스토키닌을 자극해 자연스럽게 식욕을 억제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는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몸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열효과, 즉 먹으면서도 칼로리를 태우는 효과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계란을 먹은 사람은 하루 동안 군것질을 줄이고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욕구도 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계란은 고영양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큰 계란 2개는 약 156칼로리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안에는 단백질, 좋은 지방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어 다이어트 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채우는데도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채소나 아보카도, 오트밀과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감정적 폭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란은 식단을 제한하지 않고도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굶지 않고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은 분이라면 계란을 매일의 식탁에서 절대 빼놓지 마세요. 그 작고 둥근 알 속에 포만감과 체중 관리, 그리고 건강한 변화의 시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7번. 눈이 놓치고 있었던 자연의 방패막 계란. 혹시 지금 드시는 식단이 당장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의 시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조용히 지켜주는 방패가 다름 아닌 계란 속 노른자에 숨어 있습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들은 눈의 망막을 유해한 빛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천연 필터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우리의 눈은 하루 종일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 빛을 걸러내고 황반 부위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인 노인성 황반 변성. 역시 이 두 성분의 꾸준한 섭취로 발생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활성산소로 인해 눈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도 함께 수행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잘 볼 수 있도록 돕는 로놉신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간 시력 저하뿐 아니라 백내장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에 시니어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매일 계란 2알을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눈 건강을 위한 맛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책이 잘 안 보이시더라도 계란은 그 다음을 지켜주는 가장 소박한 보호막입니다. 6번. 머릿속이 또렷해지는 음식 계란. 어제 한 말을 잊어버리셨나요? 자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한 순간이 늘어가고 계신가요? 나이 탓이라 넘기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뇌가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계란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뇌세포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성분은 바로 콜린, 초올린입니다. 이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 학습 능력, 감정 조절과 직결되어 있는데, 콜린이 부족하면 이 모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계란 2개면 약 121kg의 콜린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인의 권장 섭취량 중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콜린 외에도 계란에는 뇌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B6, B9, 엽산 B2가 풍부합니다. 이들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어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에게도 계란은 뇌 발달을 돕는 안전한 공급원으로 추천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단지 기억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안정되고 집중력도 살아나며 머릿속이 점점 맑아지는 느낌은 실제로 콜린과 비타민들이 뇌에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란 2알 그 조용한 식단 변화가 어느새 뇌의 생명력을 지키는 든든한 시작점이 되어줍니다. 5번. 바이러스 시대를 이기는 식탁 위의 방패 계란. 요즘처럼 감기, 독감, 각종 바이러스가 일상이 된 세상에서는 몸을 지키는 면역력 자체가 최고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바로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선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면역계를 구성하는 핵심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A는 코입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시켜 외부 병원체의 침입을 가장 먼저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을 보호합니다. 비타민 B12는 면역세포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림프구 같은 방어세포들이 몸속 침입자를 정확히 찾아내고 제거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계란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염증 조절, 독소 중화, 세포 보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D 역시 뼈 건강만큼이나 면역 체계의 균형 유지와 감염 방어 능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항균 펩타이드를 활성화시켜 세균과 바이러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음식도 모든 질병을 막아주는 기적의 식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란은 균형 잡힌 식단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조력자입니다. 하루에 계란 2알, 그것은 바이러스 많은 세상 속에서 내 몸을 지켜주는 가장 간단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혈당을 다스리는 아침 습관. 계란 당뇨가 없더라도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면 피로와 불안정한 기분, 무기력감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계란은 그런 혈당의 출렁임을 막는 데 있어 의외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계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즉, 혈당지수 GI가 거의 0에 가까운 식품인 셈입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 2개를 먹으면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하루 동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인슐린 급등으로 인한 지방 축적이나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특히 꾸준한 계란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제2형 당뇨나 전당뇨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계란은 또 식욕 억제에도 효과적입니다. 포만감이 길게 지속되기 때문에 초콜릿, 과자, 빵처럼 당분이 높은 음식을 덜 찾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의 급상승과 급강하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채소나 통곡물 같은 식이섬유와 함께 계란을 먹는다면 혈당 조절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계란은 에너지와 안정감을 동시에 주는 똑똑한 식사입니다. 오늘 아침 계란 2알로 시작해보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3번, 영양 흡수를 극대화하는 계란 조리법 알고 계셨나요? 계란의 놀라운 영양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지만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몇 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조리 방식이 달라지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삶기입니다. 특히 노른자를 잘 익힌 삶은 계란은 비타민 A, D, E, K는 물론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열에 민감한 항산화 성분까지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기름을 쓰지 않으니 불필요한 지방 섭취도 줄일 수 있어 건강에 있어 가장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신다면 수란도 좋은 선택입니다. 뜨거운 물에 익히는 방식으로 조리되어 열에 약한 영양소를 보호하면서도 기름 없이 섭취할 수 있어 소화도 잘 됩니다. 수란은 밥이나 샐러드 위에 얹어 먹기에 좋아 단조로운 식단에 맛과 영양을 더해줍니다. 스크램블 계란을 좋아하신다면 버터나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올리브유를 쓰고 시금치, 토마토 같은 채소를 함께 넣어주면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보완되어 훨씬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날계란 섭취입니다.
날계란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어 비오틴 비타민 B7의 흡수를 방해하고 심하면 피로감, 피부 트러블, 기억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위험도 크기 때문에 날계란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계란은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익히는 온도 조리 방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식탁에서 직접 실천해보세요. 2번. 계란 고르기부터 보관까지 진짜 안전한 방법은 따로 있다. 계란은 영양이 풍부한 만큼 위생과 안전에 조금만 소홀해도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중독이나 세균 감염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껍질이 깨지지 않은 깨끗한 계란을 고르는 것입니다. 미세한 금이 간 계란은 살모넬라균 같은 유해균이 침투할 수 있는 경로가 되기 때문에 표면이 멀쩡해 보여도 균열이 있다면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이상하거나 냄새가 나는 계란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미리 씻어놓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건 위험한 습관입니다. 껍질에는 원래 자연적인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미리 씻으면 그 막이 사라져 오히려 세균 침투 위험이 높아집니다. 계란은 사용 직전에만 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반숙 계란이나 노른자를 덜 익혀 먹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꼭 신선한 계란을 믿을 수 있는 공급처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 고령자 면역이 약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살균된 계란만 사용하시고 마요네즈나 생계란을 사용하는 요리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달걀뿐 아니라 오리알, 메추리알 등 다양한 계란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영양소와 소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알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부터 기억해 두세요. 한번. 계란을 못 먹는 분들을 위한 건강한 대체식품들. 혹시 알레르기나 건강상의 이유, 혹은 개인적인 취향으로 계란을 드시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란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조리용이나 영양 보완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체식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치아씨드는 베이킹 시 계란 대용으로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한 스푼의 치아씨드에 물 3스푼을 섞어두면 젤처럼 변해 반죽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머핀이나 쿠키 같은 요리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혹은 잘 익은 바나나를 으깨서 반죽에 넣으면 촉촉한 식감과 함께 자연스러운 단맛과 영양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무가당 사과 퓨레 역시 베이킹 시 수분과 점도를 보완해주는 훌륭한 대체제입니다. 일반 식사에서 계란의 단백질 역할을 대체하고 싶다면 두부,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체제를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균형 잡힌 식단은 감정적 안정 집중력, 유지 면역력, 회복 체중 조절, 노화 예방에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계란 2알이라는 작고 단순한 변화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바꾸는 큰 시작점이 됩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은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면, 더 생기 있게 보이고 싶다면 그 모든 변화는 오늘 여러분의 접시 위에서 시작됩니다. 계란 2알. 너무 평범해서 눈길조차 가지 않았던 이 작은 식재료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단백질 하나로 끝나는 식품이 아닙니다. 계란은 뇌를 맑게 하고 시력을 지키고 면역력을 키우며 근육과 뼈를 든든히 지탱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영양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계란은 특별한 보약도 값비싼 건강식도 아닙니다.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위대한 선택입니다. 삶의 질이란 결국 이렇게 작지만 일관된 선택의 힘에서 비롯되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점점 무엇을 줄이느냐에 익숙해지지만 때로는 무엇을 꾸준히 더하느냐가 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 접시 위에 계란 2알로 충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말없이 쌓여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계란은 그 습관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조용히 당신의 몸을 돌보는 계란 2알처럼 우리 자신에게 따뜻하고 꾸준한 선택을 허락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오래도록 건강하게 나답게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보람차며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황혼기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과 통찰을 얻게 될 것이며 그것은 노년을 인생의 가장 보람된 시기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안에 담긴 내용은 단순히 삶을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그 해마다 생기를 더하고 존엄과 기쁨, 그리고 의미를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행복하고 자립적인 노후란 어떤 모습일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작은 일상 속에서의 태도가 삶 전체를 바꿔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은 값비싼 치료나 복잡한 건강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고 소박한 선택 속에 진정한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돈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렇게 내 손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훨씬 풍요롭고 당당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특히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마음의 평온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입니다. 직접 만든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느끼는 뿌듯함은 아무리 비싼 식사를 대신 받는다 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젊은 시절의 외모나 속도가 아니라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자신감입니다. 그 출발점은 매일 몸을 아끼고 움직이고 마음을 돌보는 작고도 꾸준한 습관입니다.
해가 바뀔수록 신체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짓도록 내버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고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태도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즐거운 마음은 곧 최고의 약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정신이 맑아지면 신체도 그에 반응해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노년의 삶을 생기있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핵심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루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가짐 안에 모든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살아온 날만큼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를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분명한 목적과 잔잔한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 태도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사람은 생존을 넘어서 삶을 살아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루를 보내며 내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을 내 뜻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돈이나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고른 식사, 기분 좋은 마음가짐, 이 세 가지를 하루하루 이어가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건강이 무너지면 고통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까지 그 부담이 전해지고 이해가 부족하면 외면당하는 외로움까지 따라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현실을 바꾸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춤을 추고 여행을 다니고 집에서는 정원을 가꾸며 책을 읽고 서예를 즐깁니다. 이 모든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삶의 활력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쉴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시야를 넓게 가지고 화를 줄이며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 이 모든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나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나 하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잘 돌보는 모습은 자녀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느끼게 합니다. 자립은 단순한 생활이 아닌 가족관계의 균형까지 지켜주는 힘입니다. 돈이나 물질이 아닌 태도와 습관이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자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뿌리가 됩니다.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며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 요리하고 장을 보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취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독립적인 일상이야말로 삶의 자존감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모습을 통해 삶을 다시 보게 되고 의존보다는 자립 고집보다는 여유 부정보다는 긍정을 닮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건강한 습관 하나하나는 단지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배려이자 미래를 위한 선물입니다. 스트레스와 분노를 줄이고 하루 속 작은 기쁨에 집중하는 삶. 바로 그것이 몸과 마음을 함께 살리는 약입니다. 행복한 마음에는 반드시 건강한 몸이 함께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과 몸을 지킬 때입니다. 황금 같은 노년을 진짜 황금답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부터 건강을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마지막에는 정신의 선명함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왜 어떤 어르신들은 금융사기나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실 하나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계심을 유지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라도 작은 방심 하나로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금융상품이나 고가의 건강식품에 투자하게 되고 그 결과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일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기를 당하고도 자신이나 가족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는 때로는 일부러 모른 척하거나 잠시 혼란스러운 척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혼란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항상 또렷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내 정신이 흐려지는 순간이야말로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카로운 판단력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가족과 나 자신을 이런 사기에서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기의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는 감정과 신뢰를 노립니다. 진심처럼 포장된 무료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 정기적인 모임, 감사 행사 같은 것으로 접근해 마음을 열게 한 뒤 건강 상태나 수입 가족 관계까지 세세히 파악하고 결국은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의 건강 제품을 강매하는 수법을 씁니다. 이 제품들 중에는 건강에 해로운 것조차 존재하며 단지 비싸기만 할 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 의심하고 경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주어지는 혜택이나 공식적인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무료 건강검진이나 여행 초청 같은 제안은 대부분 함정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어는 바로 이런 수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주변 이웃들과 나누는 것도 또 하나의 방패가 됩니다. 서로 조심하고 함께 주의할 수 있는 공동체야말로 진짜 안전한 노후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진심으로 혼란스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주변을 살피며 나의 신뢰와 정직함을 악용하려는 이들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노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꼭 다시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립의 가치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재정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녀에게 돈을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 이 모든 것은 돈 자체보다 더 큰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요소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의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잘 이루어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녀는 부모를 걱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인생의 멘토로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의 삶에 부담을 주기보다 따뜻한 후방 지원자로서 자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립하면 자녀도 자유로워지고 가족 간의 관계는 훨씬 건강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스스로 번 돈이든 오랜 기간 모은 연금이든 작더라도 일정한 자금이 있다는 사실은 노년의 삶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녀에게 의지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해마다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가족 간의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본인 삶에서도 대출이나 실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든 소액의 저축이든 노년기의 생활 기반을 스스로 마련해두는 일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내 집이 있다는 사실도 또 하나의 큰 힘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앞으로 남은 시간이 수십 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재정 관리는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미래를 지키는 일이자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자립적인 노후는 단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가족 내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면 자녀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고, 가족은 서로를 응원하는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로 생기는 갈등이 사라지면 가정은 훨씬 따뜻하고 안정적인 울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반 위에서 자녀와 부모는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년기의 경제적 자립은 생존을 넘어서 존엄과 평화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선택이자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가족 관계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의 재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자립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자녀와의 원만하고 갈등 없는 소통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자녀 손주들과 정겹고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지만, 또 어떤 분들은 대화 자체가 어색하거나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해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두 가지 유연함과 공감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나 손주와의 대화에서 외면받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야기의 초점이 과거에 머무르거나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집과 두려움이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서로의 거리만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어르신들은 관계 속에서 여전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자녀와 손주에게 감정적으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손주가 왜 당신을 존중하고 잘 대해줘야 할까요? 세상 모든 관계는 신뢰와 교환 가치 위에 서 있습니다. 물론 그 가치는 돈이 아닌 감정적 안정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말없이 귀를 기울여주는 것, 비난보다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태도,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가족 안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감정을 나누고 문제보다 해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족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연함을 잃지 않고 자녀와 손주의 현재를 존중하는 태도는
그 무엇보다 강한 관계의 다리가 됩니다. 감정적인 지지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 잠시 들어주는 한마디, 혼란스러운 순간에 건네는 조용한 조언,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위로이자 존경의 이유가 됩니다. 어르신이 자녀 세대의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인정할 때 그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는 진짜 가치는 과거의 이야기나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따뜻하고 유연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 고립되지 않고 가족 안에서 따뜻하게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간 속에서 함께 숨쉬며 진심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며 우리가 존중받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사람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관계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병과 회복을 함께 겪어낸 관계는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삶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70대 중반을 넘긴 한 여성 은숙 씨는 여전히 매일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전동 스쿠터를 타고 손주를 등교시키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마친 뒤엔 남편을 위해 또다시 저녁을 준비합니다.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만 그녀의 말투 속엔 피곤함보다 이상하리만큼 뚜렷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 아닌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감정의 무게와 신뢰의 깊이가 그녀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직접 무엇을 해주지 않더라도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그 존재만으로도 삶은 한층 단단해집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관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한 시간이 짧고 과거를 공유한 기억도 적기 때문에 감정의 밀도와 깊이가 다소 얕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계에도 안정감과 편안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세월을 함께 견뎌낸 부부 사이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감정의 결은 단기간에 채워질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 존재합니다. 내 이웃 정우 씨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그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딸 하나를 혼자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재혼을 하게 되었지만 짧은 시간 알아간 지금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전 부인과 나눴던 따뜻함이나 웃음이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긴 하지만 감정의 온도는 분명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노년에 이루어진 부부 관계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에 감정보다는 생활의 동반자라는 역할이 더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부부는 말없이도 통하고 고생과 기쁨을 함께 겪은 기억 하나하나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이 깊은 유대는 단순한 동거나 새로운 만남으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오랜 관계가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갈등과 지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정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다져온 그 깊이입니다. 세월을 함께 이겨낸 관계 속에 담긴 자부심, 서로를 잊지 않고 곁에 있어준 시간의 가치, 그리고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뢰.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함께함의 본질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그 소중한 관계를 껴안고 보듬을 수 있다면 노년의 시간은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건 변화가 아니라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은 노년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도 당당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능이나 체력이 아니라 배우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호기심을 품고 새로운 것을 익히려는 자세가 바로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일정 관리를 하고 온라인으로 공과금을 납부하고 앱을 통해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우냐고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단순히 정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낯선 곳에서도 길을 찾기 위해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작은 학습에서 시작됩니다. 꼭 어려운 학문이나 외국어를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휴대폰으로 병원 예약을 하는 법, 전기요금을 자동 이체로 바꾸는 법 문자 메시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답장하는 법, 이런 아주 작고 구체적인 지식들이 실제로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엔 스마트폰만 제대로 쓸 줄 알아도 일상이 훨씬 매끄럽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단순히 편리를 주는 것을 넘어 노년기의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스스로에게 큰 용기가 되고 손주들에게도 멋진 본보기가 됩니다. 어르신이 새로운 것을 익히고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젊은 세대도 놀라워하며 자연스레 존중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는 과정 속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새로운 대화 주제를 만들며 사회적 연결감도 더 넓어집니다. 학습은 단순히 기술 습득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세상과 다시 손잡는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고 변화에 맞서기보다 변화에 올라탈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적응의 연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아오지만 그 경험이 곧 배움의 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축적된 삶의 지혜 위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더해갈 때 비로소 노년은 가장 풍요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더욱 자유롭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그 속도 안에서 삶의 깊이와 의미는 오히려 더 짙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을 더욱 풍요롭고 기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취미입니다. 기술, 재정, 건강 등 여러 요소가 노년기의 삶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스스로 좋아하고 즐기는 활동, 즉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활기를 잃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반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생기 있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차이는 유전이나 병원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원에서 흙을 만지고 작은 식물을 키우며 하루의 흐름을 느끼거나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표현하고 오랜 친구들과 바둑 한 판을 두며 웃고 떠들거나 익숙한 악기를 꺼내 손끝으로 멜로디를 따라가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처럼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빛나게 해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지 몸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순간 뇌는 활발하게 작동하고 기분은 밝아지며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숙면의 질도 좋아지는 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런 변화는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취미는 단순히 머리를 쓰는 것을 넘어서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풀고 감정을 나누며 관계를 이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친구와 함께 뜨개질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주말마다 작은 텃밭을 돌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기쁨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 모두가 바로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제는 좀 진지해져야지. 노는 건 젊을 때나 하는 거지. 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었기에 더 유연해질 수 있고 여유로워졌기에 더 자유롭게 놀 수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땐 시간도 없고 눈치도 보였지만 지금은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손주 돌봄 가사, 병원 진료 등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그 안에서도 나만을 위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삶이 다시 나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장시간 앉아있기 힘들어졌다면 그에 맞는 새로운 활동을 찾으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이 어렵다면 천천히 걷는 산책을, 외출이 힘들다면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색칠하기나 퍼즐 맞추기, 식물 관찰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해서 억지로 따라하지 않는 것, 내 마음과 몸이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조용히 취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 사신 분들 중에는 이런 취미를 통해 오히려 젊은이보다 더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학자 뉴턴은 비누방울을 불며 그 안에 담긴 빛의 움직임을 관찰하곤 했고, 경제학자 유진 위안은 자신을 놀이의 장인이라 부르며 게임 블로그 퍼즐 등을 즐기며 늙음을 유쾌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어른답게 굳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이의 자세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태도였습니다. 실은 우리 모두 안에 그 유쾌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땐 여유가 없고 젊을 땐 두려움이 있었고 나이가 들면 포기가 익숙해질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낚시, 그림, 노래, 일기 쓰기, 사진 찍기, 친구와 산책하기, 새로 나온 스마트폰 앱 하나 배우기 등 그 무엇이든 내 안에서 생기를 일으키는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웃음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삶의 목적이 다시 깨어납니다. 더불어 취미는 관계의 문도 열어줍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은 노년기의 가장 고유한 고통이지만 취미는 그 외로움을 조용히 밀어내고 따뜻한 연결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가끔은 나는 취미가 없다고 말하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실은 아직 찾아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꼭 대단한 재능이 필요하거나 거창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 마음이 기분 좋아지는 일을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취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취미는 단지 하루를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노년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긴 여행과 같습니다. 젊은 날엔 속도와 방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멈추어 주변을 바라보고 여유롭게 풍경을 즐기며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취미는 음악이고 벗이고 나침반이며 쉼터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 안의 작은 흥미를 따라 나만의 즐거움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삶의 설렘을 놓지 마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루하루는 여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한 걸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이 순간 시작해보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취미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년기를 진정으로 풍요롭고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또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넓게 가지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겪는 수많은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흔히 나이 든 사람들을 고집스럽고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그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정관념을 뒤엎는 삶의 방식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나이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유연하고 너그럽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자녀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연금이나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담담하고 고요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삶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노년이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경직되며 쉽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아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을 넘어서서 여전히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삶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보기 드문 귀한 품성입니다. 마음이 넓은 어르신은 타인의 실수에 너그럽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욕심보다 평화를 택합니다. 그에게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더 의미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단지 노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교훈입니다. 마음을 여는 연습,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불필요한 비교나 후회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는 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과 후회가 따라붙기 쉽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여유와 수용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늙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고요한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 전체가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며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관계와 평화로운 분위기가 따라옵니다. 자신에게도 자녀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유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노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점점 좁아지는 마음을 따라가며 세상을 탓하고 고립될 것인가?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이며 평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이 결국 우리의 노년을 결정짓습니다. 인생은 날마다 새롭고 오늘도 우리에겐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넓히고 현재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하면 노년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려운 시기가 아니라 가장 깊고 충만한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는 단연 소통과 정서적 지지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세대 차이를 인정하며 불평 대신 감정의 안정을 전해줄 수 있을 때 가족 안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유와 존중이 깃들면 그것은 말로 하지 않아도 가족에게 전해지고 결국 가족 관계는 더 끈끈하고 깊어집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그 속에서 오는 따스함과 기쁨은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 더 소중한 노년의 자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취미 생활이나 사회적 활동도 우리 삶에 커다란 활력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나누는 단순한 일들이 노년기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 작은 활동들 속에서 우리는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고 외로움의 빈자리를 기쁨과 웃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연결이 줄어들기 쉬운데 그런 흐름에 스스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취미 활동과 인간관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너무 오래 붙들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날마다 작고 사소한 기쁨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나 아닌 누군가의 삶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시선. 이런 태도는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하루하루를 더 깊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드는 것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인 안정을 지키며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람들과 연결된 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긍정적인 시선과 따뜻한 마음을 얻는 것. 이 단순하지만 꾸준한 선택들이 우리의 황혼기를 고요하면서도 빛나는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들 속에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또는 이건 나도 한번 실천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영상 아래에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대로 아직 공감이 가지 않았다면 숫자 0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오늘의 흐름을 되짚어봅니다. 우리는 소통과 정서적 지지의 힘, 취미와 활동의 즐거움, 그리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자세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나 하나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자녀, 손주, 이웃과의 관계에도 따뜻한 물결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장 내 삶에 가져와 실천하고 싶은 작은 변화는 어떤 것인가요? 영상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내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죠.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